소장님 나오셔서 강연해 주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송대세입니다. 북한의 실체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실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북한이 완성한 제5차 실험, 김정은이 들어서 23번이나 한 미사일 테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완성시켜 놓은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잔혹한 무기냐 하는 것을 정말 찬찬히 좀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도 밤에 잠이 깨지 않고 별 걱정 없이 잠이 온다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좀 이상하거나 뭐라 할까 어디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요새 잠 잘 자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오셔야 방금 이렇게 앞으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북한의 실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저 완성시키는 저 흉기가 어떤가를 알면은 생존을 위한 핵무장 국민연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저런 거 이런 정말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런 면에서 저는 평생을 이 국가안보 이런 그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또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실체가 어떻느냐 다 아시는 것 같아도 아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의 실체이라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막 감정적으로 흥분해갖고 또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북한 이야기만 내면은 그게 사실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아유 귀찮다 그런 얘기 그만해라 말이야. 뭐 이래갖고 그만 관심 자체를 끊으면서 계속 나이는 먹어가면서 세월은 가는데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알기는 안답고 떠드는데 정반대로 하는 사람.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이 계시는 그 광장에 그 무대에 가도 이런 사람들 수북한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실체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정말 객관적으로 지난 10년간 저는 이거 혹시 또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잘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완성시키 때는 이 흉기가 어떤 흉기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생존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는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천벌을 받아도 몇 번 받아갖고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될 실체예요. 사실은 천벌을 받아도.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맹자를 읽어보면은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천명이다 이라는데, 그 민심이 이래 하고 막 모아지면은 그게 천심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오래 쌓이면은 그게 천명이 돼서 내리 심판을 당한다 하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 뭘 계산되는지 지금 계속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해그는 꼴을 봐서는 이게 천명이 한번 떨어질 때가 됐어요. 가정이 망하려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집구석이 망하려고 하면은 가족들이 가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돈도 훔쳐갖고 내빼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내뺍니다 전부.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나라의 높은 고관 대작들이 도망을 쳐요.
지금은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싶거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게 그게 한방이 문제다 하는 소리도 많이 해요.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이니 위태위태하니.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가 뜰 때마다 오늘은 무슨 천명이 내리는 기쁜 소식이 있는가 없는가 늘 기다려져요. 너무 우리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한번 내리칠 겁니다. 역사의 진리는 인간적인 것, 순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이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아주 난폭한 걸 반드시 쓰레기를 만들어서 다 씻어버린다. 이렇게 볼 때는 저 북한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반드시 돼갖고 없어지는 그 역사의 패턴을 그대로 지금 겪고 있어요. 흔히 이제 그래서 저 북한을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잔혹한 독재 백년 국가다. 잔인하고 모질고 잔인하고 모진 것은 지구촌에 190여 개국이 있는데 지금 랭킹 1위일 거예요. 자기 고모부를 가로를 내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화염 방사기로만 날려버리고 이런 잔혹한 정권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노예를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되고 따라 트럼프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나쁜 거는 비슷한 것 같다 지금 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북쪽에 있는 그 친구는 지금 백성을 노예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 노예를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잘 살라고 하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트럼프는 이 한반도를 부동산 개념으로 봅니다. 뭐 이념이고 뭐이고 그 친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지구촌에서 제일 땅값이 싸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제일 무주공산이 북한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되면 쓰레기들 저거 빨리 취합드리고 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대. 근데 이제 남쪽은 왜 나쁘냐? 제 동족이라고 하면서 저걸 진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고 나서는 지도자도 없고 국민들의 함성도 없고 그놈들이다 이렇게 평가한데 엊그제 미 정보기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그래서 방위비 50% 왜 50%냐 100%지 50% 100%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그래 맛 좀 봐라 미국 없는 맛 좀 봐라 하고 이게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부동산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시공사업체 옹역들이 다 큰데 말 안 듣고 애미면 미국은 고마움도 모르고 말 안 듣고 자꾸 다리 걸으면 시공업체 많이 있다는 거야. 다른 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잔혹한 독재 백년국가요 제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놓고 저게 남쪽 것이 통치하면 우리까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상지고의 국가 경영 철학이라 그럴까 자기들 통치 원칙으로 소위 군사제일주의라는 거야. 그게 이제 김정일 때는 성군 정치고 지금은 백진 노선인데 이게 뭐냐? 조폭이 흉기 하나 갖고 있으면 온 동네가 제 거다 하는 시골에 옛날 도깨비 부작방명이라는 게 있어요. 두드리면 다 되고 나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강한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도 북한 중심으로 반드시 북한이 주역이 돼서 다 휩쓸고 할 수가 있고 강한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은 북한 체제는 절대 망하지 않고 강한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은 대남 국제적인 협상에서 북한은 반드시 이긴다. 그 중에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핵이다 하고 할아버지 김일성에서부터 아들 지금까지 가론으로서 핵은 복음이다 하면서 이거 하나를 들고 이거 하나를 갖고 지금 물고 늘어져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NPT 탈퇴가 우리 멋대로 안 되고 우리는 이러다가 벌거벗고 서가지고 있고 저쪽은 지금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이게 온갖 만난을 무릅쓰고 조폭이 칼 하나만 흉기 하나만 구하면 이 동네가 내 거다. 근데 그게 정말 참 민족으로는 재앙 중에 재앙인데 이게 현실이 되온 거야. 우리 남쪽 국민들 너무 정신 못 차리고 하다 보니까 이 재앙이
무슨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뭐인지 모르지만 역사가 흐르는 큰 법칙에 의해서는 이 재앙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 하면 정말 밤잠이 안 오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다. 이 정권은 애니그매틱 레짐이라는 정권이야. 그게 뭐냐 하면 페리 국방장관 이야기한 건데 어째 보면 멀쩡하고 어째 보면 미친 것 같고 이게 참 다루기 어려운 정권이야. 미친 놈도 한결같이 미쳐있으면 다루기가 쉬워요. 어떨 때 보면 말짱해. 이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 피눈물보다 짙은 것 뭐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 불바다 대볼래 워싱턴 대볼래 무엇이 어떻다 한꺼번에 가로를 만들어 버리겠다 벌초를 해버리겠다 어느 게 맞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걸 애니그매틱이라고 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는 떡이 있으면은 멀쩡한 놈이 갖고 있어도 저게 어쩔까 하는데 이게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더 무서웁니다. 아마 미국이 요사이는 더 지금 신경이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상지공의 3대 계속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무엇이 어떻다 해도 불변의 대남 정책이 있어. 그건 뭐냐 그러면 여한 얼음이 있어도 남쪽 저거는 우리 거다.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회담을 하면서 많은 북한 대표들이 와가지고 강남거리도 왔다 갔다 하고 포천에도 왔다 가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그 마철로 같은 빌딩을 보고 포항제철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걸 보고 고민을 해야 돼. 다 같은 동족인데 왜 이쪽은 이렇게 화려하고 빛이 나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 되어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얼굴들이 바뀌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포항제철에 가서 높은 친구하고 낮은 친구하고 둘이서 속삭이는 이야기가 그때 신문에 난 게 있어요. 그 밑에 뒤에 친구가 와 발달되기는 많이 발달됐다. 자동화돼서 막 그 돌아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서 좀 기다려. 다 우리 거야. 강남 거리에 다니면서도 그 높은 빌딩 보고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만족에 걷고 흡족에 걷더라는 거야. 그날이 오면은 몇 층에 살까? 요걸 내가 차지할까? 저걸 차지할까? 이게 마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처럼 그 어떤 광신교도처럼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게 전부 너긋기다 하고 몰고 가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 키 큰 친구, 코 큰 친구가 떠나는 날이야. 키 크고 코 큰 기관에서 오신 분들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만 떠나면 한 방에 해치울 수가 있는데 이게 70년이 돼도 거의 70년도 안 떠난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떠나게 할까? 묘하니 생각이 난 거야. 그래 우리는 어차피 땅굴도 파놨고 한번 해보자. 이제는 ICBM 봤지? 적어도 워싱턴까지 날아간다. 어차피 한번 같이 죽든가 한번 해보자. 이거 한 3만여 명의 주한미군 살아서 돌아갈래? 재뽕다리로 돌아갈래? 좋은 말 할 때게 빨리 제발로 걸어서 돌아가라. 그것도 시한부 금년 말까지다. 키 크고 코 큰 친구가 비밀 정보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재뽕다리로 오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주국방이 되었다 하고 제발로 오는 게 낫겠다. 어느 날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거기서 지원해주면 된다고 싹 나가는 수도 있는 거야. 왜 해부상 갖고만 안 되느냐 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한 방에 몰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계산되고 있어요. 곳곳에 그런 증거가 있어. 그 다음에 이 남쪽의 사람들은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노예가 될래? 인질이 될래? 그렇지 않으면은 피빗물 되어 볼래? 히로시마 원자폭탄 딱 던지고 나니까 동물, 식물, 생물 뭐 할 것 없이 전부 가루가 데피고 정말 데피어. 버섯구름처럼 되어가 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이 주룩주룩 흘러. 진득진득한 검은 색깔, 붉은 색깔들이 흘러. 참
전부 살아있는 동물들이 정발대가 내려가서 피빗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대결해보다가 피빗물 될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쌀 갖다 놓고 비료 갖다 놓고 뭐 하라크만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볼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 핵이다. 지난번 5차 핵실험한 게 어느 정도냐?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그 데이터 우리 서경률 교수님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저기 이렇게 보면은 한 3분의 2야 히로시마. 그래서 여기 서울에 딱 한번 들면 한 100만은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방사능 때문에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행실 앞에 있다. 자, 이렇게 흉측한 거, 이 흉측한 거는 신문에도 많이 나서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흉측한 이것을 언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이 지구가 호언장담하면서 지금도 뭐 그 표정 보면은 벌초를 해버리겠다 뭐 하다 이제 이렇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잠이 제대로 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실 이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50배가 되는 적대국을 상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안보 정책을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이제부터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핵이 완성되기 전에 생존책이에요. 하나는 핵이 이제 완성돼서 전방에도 배치하고 완성됐다고 보고, 저는 어떤 핵들은 어떤 발사체에 이미 완성돼서 전방에 시점 배치해 놓은 것도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좀 물 건너가고 지금 비핵화다 그런 이야기는 물 건너가고 때가 늦은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생존책이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논의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뭔가 6차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건데 아직도 99.뭐뭐에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가정해갖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북한의 비핵화 방책이에요. 뭐 한 7가지 뭐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대화 협상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야기해보면 대화나 협상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하고 대화나 협상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실천에 옮긴 나라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해야 된다 이래요. GRA, PPL이. 그게 뭔 소리냐 하면 당모가지 딱 들고 뱅뱅 돌려 짜보고 조용했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고 눈을 딱 쳐다보고 깜빡깜빡하면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해가지고 조용할 때까지 그래도 계속 깜빡거리고 있으면 몇 가지 떼버리고 갓뚜껑성에 엮어도 못질하면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 그 친구들을 데리고 대화나 협상을 해. 백날 해봐라.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은 유엔 제재 결의 몇 년도에 무엇이 나왔는지 외우지도 못해요. 맨날 다음에는 어쩐다 그러다가 또 어쩐다. 이 전에도 안 들어옵니다. 중국 때문에 안 돼. 성의껏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중국을 어떻게 길들여야 되느냐. 누구는 그러더라고. 당모가지 갖고 원숭이 길들이듯이 들여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원숭이를 보고 저 구멍에 있는데 들어가 이라면은 죽어도 안 되겠다. 그게 좋은 말 해갖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면은 이럴 때는 단걸 한 5마리 까오라는 거야. 시부른 칼을 갖고는 닭 한 마리 딱 잡아갖고 원숭이 보이고 칼을 쭉 보여갖고는 모가지를 다 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보고 들어. 그 다음에 모가지 떨어진 거 딱 집어 떨어지고 또 한 마리 더 해가고 다 계속 이러면서 한 2마리만 그렇게 모가지 따고 나면 원숭이 털을 보면 덜덜덜덜덜 떠다는 거예요. 한 3마리까지 잘라버리고는 칼로 갖고 일하면 솔솔 기들어간다는. 중국은 그렇게 다스릴 밖에 없다. 저걸 데리고 중국이 동의를 안 해서 어떻다 한꺼번에 당모가지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래 트럼프는 그런데 중국한테 나는 협상을 어떻게, 내가 트럼프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한테는 썩은 가지 그거 빨리 제 스스로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고 있다가 본 가지 작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어째 보면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면 뭐 크게 풀릴지도 몰라. 내가 그런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시원하게 더라고. 다음에 제가 이제 생존책으로서 대화 협상 제재 중국 때문에 안 됩니다. 제재 그러면 제재는 한반도 평화가 유지돼야 되고 북한 정권은 절대 붕괴시켜서는 안 되고 안 돼요. 죽을래 살래 그거 뭐가지 쪼르면서 들어가도 될뚱말뚱인데 안 돼. 그러다가 요번에 멍창 걸리지. 노골적으로 팔아먹는 이상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선제 공격. 뭐 예방 공격이 있고 선제 공격이 있는데 선제 공격은 약간 90% 이상 거의 저쪽에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이 부시 럼스펠드 개념이라고 개념이 완전히 바뀐 이 작전 개념이에요. 선제 공격 이걸 하자면 우선 이게 뭐 연합도 연합하면 더 좋고 중국 협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나 마음 맞는 사람까지 연합하면 돼. 그렇게 중국이 이걸 제일 겁나는 거야. 자꾸 이게 무슨 신본지 본인이 제재에 적극 못 나선다 하는 거 뭐 그러면 가만히 있던가. 남끄지 단독 제재나 개별 제재는 안 된다 한단 말이야. 그 전에도 그런 척 하면 안 되고 이 선제 공격은 사실은 미국은 수없는 계획을 한 거예요. 이라크에서도 했고 한데 이게 하자면은 하는 쪽이 지도자나 정부가 사생결단하는 신념이 있어야 돼. 해도 그번 안 해도 그번 이걸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떤가 이걸 하면 여당이 뭐라 그러고 야당이 뭐라 그러고 이걸 하면 우광국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면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군의 후배들이기 때문에 군의 강령가고 우리가 초급장교이고 우리가 군에 훈련받을 때는 8글자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게 없었다. 견적 필살 적을 보면 반드시 죽이라. 심플하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는 전쟁 필성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거다. 왜 그렇게 요새 군인들 머리가 복잡하냐. 비행기에 올라가갖고 이걸 떨어뜨리면 청와대는 뭐라 할까 대대장님은 뭐라 할까 육군은 뭐라 할까 그따구 머리 갖고 되겠나? 네.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면서 견적 필살 전쟁 필승의 신념이 나오는 것은 지도자 신념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긴 적이 성공한 게 2번이네 보니까 제일 먼저 요소가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에서 내 이거 해결하다가 제삿날 되겠다 하고 달라들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못해. 두 번째,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다 그런 거는 100% 거기 가서 성공적으로 때릴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대받아 치는 걸 갖다가 굴렁화시켜버려야 돼. 대받아 치다가는 우리는 가루가 되빈다 하면서 꼼짝 못하도록 만든 대받아 치는 것까지 더 이상 한 방에 보복이 되지 못하도록 굴렁화시키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동맹국 그 동맹국 잘만 서로 협조를 하면은 넘친다 넘쳐. 시도나 해봤나? 이래서 안 될 기다 저래서 안 될 기다. 워싱턴 근처 가보지도 않았어. 여기 앉아서 이래서 안 될 기다 저래서 안 될 기다. 그런 능력. 그 다음에는 적의 반격 의지 이걸 다 불능화시키는 거. 이거는 정광석화와 같이 해줘야 합니다. 뭐 국민 여론들을 보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선제부터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도 어느 날 가루가 되어버린다. 북쪽 그 미사일 기지, 핵기지가 가루가 되어버린다. 그걸 정광석화라고 그래요. 가루가 되긴 되는데 누가 했는지, 미국이 했지, 우리가 했지, 일본이 했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여간 가루가 되어버리고 지금 북쪽이 조용하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지난 봄에 5015라고 이 연습들 많이 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
우리 정부가 이래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하면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런 실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외에도 북비 군사작전. 야금야금 북핵에 관련되는 친구들은 어제 2명 죽고 오늘 3명 죽고 또 그 뭐 동생도 죽어 비리고 왠지 이제 아는 놈이 없다. 이래갖고는 뭔지 계속 원인도 뭣도 모르게 이런 걸 사보타지해. 극비 군사작전. 뭐 체제 흔들기. 조폭이 제일 겁내는 게 몸통 공격이야. 조폭이 흉기를 갖고 있어도 흉기 들고 있는데 어디 보니까 화살이 이마에 와서 꽂혀 뿌리고 어디 보니까 또 눈에 새총이 와서 또 막 눈알 빼뿌리고 곳곳에 이래 하면 조폭이 악행을 계획할 여유가 없어. 이게 제 몸무게가 아니라고. 그 몸통을 흔들라고 북한에서 가족도 온 친구들이 숨어서 제돈 들여갖고 임진각이다 어디다 갈라크니까 도안은 못 주고 그걸 멋진 경찰차가 따라가서 막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갖고도 나라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이냐. 그게 신기하다. 이 몸통 흔드는 거야. 여러분들도 몸통 흔드는데 내가 송파구 가니까 참 훌륭한 백성 봤어. 국민. 그 몸통 흔드는 비라 하는 사람 내 돈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한테 써야 되겠다.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주고 넘어온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정부 합전돼 반드시 실효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없애버리기 제일 좋은 거예요. 문제하는 취약 비리면 조용해져요. 미국은 사막에서도 전쟁을 해봤고 산악에서도 해봤고 정글에서도 해봤고 별별 그 전쟁 교리라 그러는데 별별 교리가 다 있어요. 북한이 어제 오늘 북한이 아니야. 지금 벌고 있어. 이제 뭐 때가 좀 되어오기는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제일 우리가 그런 이런 우리의 국민의 함성, 정부의 신용 합쳐서 다리 거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문제하는 치워야 돼. 조폭을 흔들어야 돼. 이게 이제 실효적인 방법이고 실전 배치하고 완성이 되었다. 참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제가 공포 균형, 밸런스 오브 테러 그런 용어가 이게 국제 정책에 나오는 겁니다. 조폭이 흉기를 갖고 있으면은 조폭이 어떤 심리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 동네 일에 들어온다. 그걸 만약에 정말 던질라고 마음을 먹거나 던지는 순간 안 그러면 던지고 나서 너는 반드시 먼저 죽거나 같이 죽거나 결과는 반드시 네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밸런스 오브 테러예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요사이 고민하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어. 뭐냐? 저 조폭이 흉기라 하는 게 핵이야. 핵에 무슨 뭐 재래식 뭐 무기니 이거는 도끼 앞에 송곳 들고 나가는 거와 같아. 한꺼번에 가루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드 방패지 찌르는 창 뒤에서 찌르면 꼼짝을 못해. 그거 갖고도 안 돼. 그저 와서 해치기만 하면 네가 먼저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런 말씀을 우리 장관님들도 하셨고 한데 우선 우리가 동맹국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있어. 동맹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갖고 다 도와주게 돼 있어. 지금 미국에 7,200기의 핵이 있어요. 7,200기 중에 6,200기는 미국에 놔두고 1,000개만 여기에 좀 창고를 우리 창고를 좀 써라. 요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7,200기 중에 1,000기만 일로 가져다 놔라. 갖다 놔라. 우리 죽겠다. 우리 국방장관이나 외무부 장관은 다른 일 바쁜지 모르지만 다 치우고 워싱턴 가가지고 저 1,000기 갖다 놓기 전에는 나는 그만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거기서 좀 문제보라 이야. 김문수 국회의원님 여기 뭐 국내 급한 거 있으면 대개 끝 마치고
워싱턴에 가서 근무 좀 하세요. 혼자 이렇게 들고 한국에 7,200기 중에 1,000기만 갖다 놓으시오 하고 3개월만 백악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앞으로 몇 턴은 무조건 가세요. 김진태 의원님도 뭐 바쁜 거 있거든 하고 둘이서 하든가 혼자서 하든가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그러면은 뭐 5% 10%에서 확 올라갈 걸 김우수 그런 걸 해야 돼요. 발상을 7,200기 중에 1,000기만 갖다 놔라. 내가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학자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가가지고 어이 크게 한번 놀자. 우리나라를 구제한 지난나라 지도자 크게 놓은 사람들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 6.25 사변 떡만 내자. 너가 제대로 안 지켜내갖고 이래 됐다. 빨리 지원군 지원 받으면서 큰 소리 팍팍 치고 했다고. 그게 우리 건국 지도자예요. 박정희 대통령 김신조 일당이 내려오자 의정부에서 이사단이니 잘 못 지켜 그렇다. 이거 뭐하는 짓이냐. 큰 소리 빵빵 치니까 1억 불 가와서 썩석면서 우리 권영의 장관님 아시지요? 이런 큰 흐름을 보면서 단기가 있어야 돼. 7,200기 중에 누구 믿고 비핵화시키 줄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한테 칼이 들어가 있다. 핵 없는 세상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사치로운 이야기다. 왜 그럼 북한부터 핵 없이 만들어라. 우리 핵 없는 세상에 동참할 테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1,000개 갖다 다 해결되면 돈 준다 하고 트럼프 같은 친구 데리고 크게 놀자 하면은 맞다 갖다 놔라 할지도 몰라. 우리 너무 실망에 빠질 것도 나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 생존 가치보다 더 높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된다. 오바마는 이제는 뭐 내는 거지. 단 민주당 정부는 끝날 때 한 건 하는 성질이 있어. 대개 전쟁은 민주당이 많이 했어요. 오바마가 지금 한 뭐 40 며칠 남았다는데 힐러리가 자꾸 달리고 어쩌고 하면은 전쟁 중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그런 걸 한번 써볼지도 몰라. 근데 핵 없는 세상 하면서 핵 없는 세상 해더라도 그걸 왜 너는 핵 없는 것만 우리 죽고 사는데 북한부터 비핵화 시켜라 못 듣겠다 내는 거지는 그 대통령도 아니고 나가야 돼. 건드리 보다 안 하고 백기 들고 정말 답답하시지요? 왕년에 여러분들 답답하시지요? 그것도 안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러면 미국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핵무기 좀 빌려주라. 다른 나라 다니면서 빌려주라. 우리는 푸틴한테도 빌리러 가겠다. 시진핑한테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겠다. 푸틴은 아마 잘 빌려줄 것 같아.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미국하고는 반대로 많이 쪼르거든. 다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게 미국 다음 대통령한테는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분명히 줘요. 안 빌리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사러 댕겨야 돼. 팔아라. 트럼프는 부동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된다 싶으면 팔 가능성도 나는 있는 거거든. 크게 붙여준다 하면 팔 가능성도 있어. 그것도 안 된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 미안하지만은 전화 한 통화 딱 걸고 내일부터 우리 만든다 하고 선언하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제가 제일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는 거는 학자들이 이제 같이 해보면 MP 뜻할 때가 되면 수출이 어째 되고 수입이 어째 되고 무엇이 어째 되고 아이고 저걸 갖다가 막 한꺼번에 피빗물이 되는 현실은 모르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해. 북한이 여건이 돼서 핵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말 생존권을 놓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제일 크게 만드는 건 이미 완성품이 되어 있는 거 7,200기 중에 1,000기 갖다 놔라 하면은 미국의 공화당이니 정치인 중에 다음 차기 지도자 중에 그게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다. 그것도 안 되면 빌려줘. 그것도 안 되면 팔아라. 그것도 안 되면 만들겠다. 이게 우리 만드는 걸 말이지. 딴 거 없잖아.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밀어줘야 돼. 지도자가 사생결단하고 신념을 하고 달라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